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중단원 학습 점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항식에서는 어떤 거 배웠었죠? 자, 결론은 다항식 사칙 연산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덧셈과 뺄셈을 배우셨는데요. 자, 먹기를 모아서 계산한다. 동료한끼리 모아서 계산하죠. 자, 근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자, 뭘 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식이 좀 복잡해지면 괄호가 나오기 때문에 괄호를 먼저 풀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동류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동류한 계산을 할 때는 개수끼리 계산한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다음 곱셈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요, 곱셈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곱셈 공식을 배웠습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 과정을 공식으로 만들었던 거죠. 자, 근데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보다 좀 복잡해졌습니다. 자, 어떻게 복잡해졌었죠? 자, 첫 번째는 차수가 높아졌어요. 자, 그래서 보통 중학교 때 2차를 배웠다고 하면 고등학교에서 몇 차? 3차. 예, 그리고 우리가 미지수 개수가 중학교에서는 주로 몇 개? 2개인 것에 대한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우셨는데 이제 몇 개?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5개의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a 플러스 b 플러스 a 제곱입니다. 자, 이때는 자, 미지수가 몇 개? 자, 3개지요. 그죠? 그래서 항이 3개일 때 완전 제곱이 되는 건데, 여기서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수는 전부 다 뭐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도 제곱이 되고 b도 제곱이 되고 c도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완전 제곱처럼 앞에 있는 개수는 얼마다? 2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ab, 2bc, 2ca라고 나타내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해도 많이 하냐면 2로 우리가 묶어가지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형태로도 많이 고치거든요. 이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 자, 요 공식 배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일 때는 수가 전부 2하고 관련이 있었다고 하면 세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3하고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나오는 항은 전부 다 몇 차다? 우리가 3차가 되는데 일단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적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문자가 항상 합이 3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a제곱이 오면 b가 오게 돼 있고요. a가 오면 b제곱이 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항은 우리가 b세제곱이 됐었고, 그리고 a세제곱과 b세제곱의 개수는 1이었고요. 자, 나머지 우리가 항의 개수는 얼마였다? 3이 된다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풀마. 부호가 어떻게 된다? 교차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수분해에서 더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차 곱하기 2차가 되는데 이 뒤에가 뭐가 아니다? 완전 제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1차는 플러스, 자, 2차는 뭐다? 가운데 뭐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풀마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풀이 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곱셈 공식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a-b가 오면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가 가운데의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차 곱하기 2차는 3차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3차식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는 것이 여기 있는 5번째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OX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문장이 참이면 O, 자, 거짓이면 X표를 하래요. 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해서는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성립합니까?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다항식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 분배법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곱셈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연산법칙이 모두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이어서요, 이번 우리가 바로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 나눗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누면 항상 수도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뭐와 뭐가 생겼죠? 목과 나머지가 생기듯이 여기서도 A라는 식을 B로 나오면 목과 뭐가 생긴다? 나머지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A는 BQ 더하기 R 형태로 나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자, 뭐가 중요합니까? 자, 여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상수이거나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뭐다? 낮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3번에 보시면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항상 1차식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맞을까요? 자, 이건 좀 틀렸어요. 자, 왜 틀렸냐면, 자, 이때는, 자, 여기 보면 나머지가 상수이거나 차수가 낮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차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차식 뭐다? 보통 이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항은 나중에 우리가 차수는 사실 0차라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가면 배웁니다. 그래서 2차식으로 나오면 2차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1차 아니면 뭐다? 상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뭐다? 1차식 이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OX 문제에서 3번도 뭐다? X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에서는 이게 뼈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A는 뭐다? BQ 더하기 R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조립제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은 나누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조립이란 말은 막 끼워 맞추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개수와 상수만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방법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몇 차식으로 나눌 때다?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뭐다? 조립제법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항식에서 배웠던 다양한 문제들을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복습한 개념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십시오. 자, 다음 그림에서 윗칸의 식은 아래 두 칸의 식을 뭐한 것이다? 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약속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홍색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약속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A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식을 뭐 했다?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식으로 나타나면 A는 자,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하고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를 더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덧셈이기 때문에 괄호를 풀어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괄호를 풀어주시면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풀리게 되겠고, 자, 더하기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듯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대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요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x 세제곱함. 자, 그럼 개수는요 2하고 3을 더하시면 되겠고요. 자, x 제곱함은요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x 제곱이 됩니다. 자, 상수항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2x네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주는 부분이고요. 자, 상수항은 마이너스 1하고 5하고 5를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5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하고 5를 더하시면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을 보니까 자, 이때는 b가 밑에 있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위에 있는 식은 자, 밑에 있는 두 식을 뭐 한 거다? 더한 거기 때문에 원래 식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단계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자, 위에 있는 식이 이 두 개를 더했다라고 하면 자, b는 바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위에 있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에서 여기에는 무슨 식? 그렇죠.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를 바로 뭐 하면 된다? 빼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바로 뺄셈을 하셔도 돼요. 자, 역시 뭘 풀어야 됩니까? 괄호를 푸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괄호 풀어주시면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자, 그대로 풀린다라고 배우셨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뺄셈입니다. 자, 원래는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하셔야 되고 뒤에 있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자, 그래서 중학교 때도 배웠듯이 바로 이 괄호 뒤 안에 있는 것들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x 세제곱은 플러스 x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x는 플러스 3x, 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동량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x 세제곱의 개수는 자, 여기 1, 자, 여기 얼마다? 1 이렇게 있습니다. 자, x 제곱은요 3x 마이너스 3x 제곱밖에 없네요. 그리고 1차항은요 바로 2x하고 3x이기 때문에 2하고 3을 더해주시면 되겠고, 자, 상수항은 2하고 1을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2x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x 제곱이고요 플러스 5x이고 플러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동량끼리 계산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죠? 그렇죠. 괄호부터 우리가 푸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동량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워도 됩니다만 바로 무슨 셈? 자, 뺄셈 의미로 푸시면 됩니다.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앞에서 개념 정리해서 복습했듯이 곱셈 공식을 외우고 그 곱셈 공식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a-2b 더하기 4c의 전체 제곱을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원래 제곱이니까 두 번 곱해도 관계는 없겠죠. 자, 근데 그렇게 하면 항이 9개나 나오고요. 이 부분은 바로 공식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딱 보면 어느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돼요. 자, 이거 무슨 공식 이용하는 겁니까?
그죠? 공식으로 따지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을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마음속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 적어놓고 나중에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A는 그대로 A인데 B가 뭐다? 마이너스 2B. 자, C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4C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1번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 그러면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A는 그대로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마이너스 2B를 우리가 제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C 대신에 뭐를 4C를 우리가 대입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A는 그대로 적는데 B 대신에 뭘 적는다? 마이너스 2B를 대입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C 대신에 뭐를 우리가 4C를 대입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자, C 대신에 4C를 A 대신에 그대로 A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적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더하기 4B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4C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16C 제곱이 됩니다. 자, 2A 곱하기 마이너스 2B 하면요, 마이너스 4AB가 되게 돼 있고요.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2B 곱하기 4C예요. 그러면은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4, 4 얼마다? 16BC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2, 4, 8. 자, 8 곱하기 뭐다? CA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쓰시면 여기 항이 몇 개가 나온다? 6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3x 더하기 4y 곱하기 9x 제곱 마이너스 12xy 더하기 16y 제곱을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자,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은 무슨 공식을 사용하셔야 되냐면, 자, 눈에 익어야 된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으로 우리가 쓴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자, a가 뭐다? 그죠? 3x가 되는 거고 b가 뭐다? 4y가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자 3x 제곱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4y를 제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두 개를 곱하면 12xy인데 가운데 보통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이 뭐가 되냐면, 자, 기억나십니까? 풀마 뭐다? 풀해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정리한 공식이 항이 두 개밖에 안 되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바로 3x의 세제곱에다가 우리가 4y의 뭐다? 세제곱을 더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적으시면, 자, 3x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3을 세제곱하면 27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x 세제곱이 나옵니다. 자, 4를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4를 세제곱하면 64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64 뭐다? y 세제곱이 됩니다. 위에는 항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가 이번 식은 항이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3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3번은 이건 무슨 공식 써야 될 것 같습니까? 그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 플러스 3의 세제곱인데요. 자, 이때는 이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맞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불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자, 이제는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x가 a인 거고요. 3이 뭐다? b인 거거든요. 그래서 a 자리에다가 x를 대입하시고 b 자리에다 3을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x 세제곱이고요. 자, 3 곱하기 뭐다? x 제곱에다가 자, 뒤에다 뭘 곱한다? 3을 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 곱하기 a가 뭐가 되냐면 x가 되고 뒤에는 3을 제곱해서 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3을 뭐다? 세제곱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계산하시면 x 세제곱이고요. 3, 3은 얼마다? 9x 제곱. 자, 요거는 27이고 9에다가 3 곱하면 2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의 세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27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우리가 바로 3번이에요. 그래서 3번의 답은 이렇게 됩니다. 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더하기 얼마다? 27x 더하기 27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은 3a-2b의 뭐다? 전체 세제곱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무슨 공식 써야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a-b의 전체 세제곱 공식을 쓰셔야 돼요. 자, 공식 불러보겠습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빼기 뭐다 b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자, 여기 있는 3a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자, 3a가 우리가 바로 a가 되는 것이고 2b가 바로 b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a 자리 a에다가 3a를 대입하시고 b에다가 2b를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러면 3a를 제일 처음에 세제곱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빼기 3 곱하기 자, 3a를 제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b, 2b를 곱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3 곱하기 자, a 대신에 뭐다? 3a를 우리가 계산해 주신 거고요. 자, 뒤에는 뭐다? 2b를 제곱을 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를, 그죠? 2b를 우리가 전체 세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자, 3의 세제곱은 27a 세제곱이 되고요. 자, 이때 3의 제곱입니다. 그럼 얼마다? 9. 그러면 9, 3, 27. 27에다 2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54. 우리가 a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제곱은 4입니다. 그러면 9, 4 얼마다? 9, 4, 36이 되겠죠. 그래서 36, AB 제곱이 되고 마지막은 자 2의 세제곱 얼마다? 8. 그래서 마이너스 B 세제곱, 8B의 세제곱이 나오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뭐가 되냐면 27A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4A 제곱 B 한 대다가 그 다음에 36AB 제곱 한 대다가 마지막으로는 마이너스 8b 세제곱을 하시면 되는 것이 이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차수도 높아졌고요. 미지수 개수도 늘어났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적용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이번에 3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다음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입니다. 몇 가지 방법을 배우셨죠? 두 가지 방법 배우셨습니다. 하나는 직접 나눗셈, 두 번째는 조립제법.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다 풀고요. 2번은 조립제법만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접 나눠볼게요.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14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뭐로 나눈다고요? x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눌 때는 앞에 있는 높은 차항부터 계속 없애나가는 것이 포인트죠. 그래서 x 플러스 1하고 뭘 곱하면 2x 세제곱이 되느냐, 여기가 바로 2x 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산하시면 2x 세제곱 플러스 뭐다? 2x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뺍니다. 자,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5x. 자, 원래 책에는 요 두 개만 내렸고요. 뭐 상수항까지 다 내려도 관계는 없으세요. 자, 뭐가 필요합니까? 자, 마이너스 9x 필요한 거 맞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9x 제곱 마이너스 얼마다? 9x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뺍니다. 그럼 얼마죠? 자, 14x가 되고요. 자, 여기 플러스 1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뭐다? 14만 우리가 적고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4x 플러스 14네. 그러면 빼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가 0이 나와요.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몫은요, 자, 뭐가 되겠습니까? 자, 2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4가 되겠고, 나머지는 얼마가 되냐면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 조립제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립제법 어떻게 했죠? 자, 일단 개수만 다 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뭘 적는다? 그쵸?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십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2는 그대로 몫의 2차항 개수가 되고요. 자, 곱합니다. 마이너스 2죠. 근데 우리가 조립제법은 더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자, 곱합니다. 9. 자, 더하면 얼마다? 14.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4. 그래서 나머지는 0이 돼요. 그래서 몫이 여기가 되고요. 나머지가 0인데 딱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누나 조립제법 하나 같은 부분입니다. 자, 이번은 조립제법만 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앞에서. 자, 그럼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뭘 조심했어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무슨 항이 없다? 3차항이 없어요. 그럼 3차항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그 자리에 개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1, 0, 마이너스 3, 1, 6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했다? 우리가 바로 요게 0이 되는 값이 얼마다? 2를 우리가 대입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내려옵니다. 1, 자, 곱합니다. 2, 자, 더합니다. 2, 자, 곱합니다. 4, 그 다음에 더합니다.
곱합니다. 자, 더합니다. 자, 곱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더하면 얼마다? 1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몫은 어떻게 되냐면요.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자,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 있는 12가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립표 하시면 되는데, 3차항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0을 적습니다. 자, 직접 나눌 때는 어떻게 했죠? 뻥 비워둬요. 그래서 다음 차항을 뒤에, 한 칸 뒤에다 적는 것이 직접 나누는 것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 나누기 아니면 뭐다? 네, 바로 여기 있는 조립제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도 연습 많이 두셔야지 나중에 고차 방정식 그리고 인수분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기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4번입니다. 4번은 다항식 3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딱 보니까 대입 문제죠. 네,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막 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a 더하기 2b에서 마이너스 2c 더하기 b 요걸 계산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괄호를 풀어주시면 a 더하기 2b에서 자,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b가 나와. 근데 다행히 2b하고 마이너스 b가 어떻게 됩니까? 소거가 되죠. 이 문제는 a 빼기 2c를 계산하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 문제인데요.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a는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로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자, c를 대입할 땐 조심하셔야 되죠.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c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인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대입할 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괄호를 해야 된다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풀어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동료항 계산하시면 자, x 세제곱은요. 자, 여기 1 개수 1 여기는 얼마다? 2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차항은 마이너스 x 제곱밖에 없죠. 자, 그리고 그 다음 x항은 마이너스 4x하고 마이너스 2x를 계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상수항은 1하고 2를 더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계산하시면 3x 세제곱에 있고요.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x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하고 2를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3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1번의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자, 요거 계산하랍니다. 그럼 똑같이 자, 여기 있는 주어진 식을 괄호를 푸셔야겠죠. 2a-2c가 되고요. 마이너스 3b 더하기 뭐다? 3c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다? 마이너스 c가 되겠어요.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여기서 보시면 다행인 것이 3c에다가 마이너스 2c하고 c를 빼시면 없어지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2a-3b만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역시 대입을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괄호 하셔야겠죠.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자리에다가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우리가 대입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개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자, 2 곱하기라면 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3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9x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x 제곱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하면 12x고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를 곱하시면 우리가 1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럼 동량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x 세제곱항은요. 자, 여기 보시면 2하고 뭐다? 바로 마이너스 9를 계산하시면 되겠고, 이 차항은 어떻게 되냐면 저기는 마이너스 2하고요.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 6을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1차항은요. 1차항은 마이너스 8하고요. 뭐하고 12를 계산하시면 되겠고, 상수항은 뭐가 되냐면 2하고 15를 더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최종적인 답은 2에서 9를 빼면요. 마이너스 7x 세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하시면요. 마이너스 8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8 더하기 12 하면 어떻게 된다? 자, 4x가 됩니다. 그리고 2하고 15를 더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7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입을 할 때는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대입을 하시면 되고, 식 대입할 때 뭐 해야 된다? 괄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습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5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은 이 식을 전개한 식에서 뭐다? x세제곱의 개수를 물어본 그런 부분이에요. 이 문제는 전체를 전개하라는 게 아니고 특정한 항을 뭐를 물어본 문제냐면 개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약간 조립, 그래서 끼워 맞추기 식의 문제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두 부분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이고 하나는 뭐다? x-2가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2x 플러스 1의 세제곱 곱하기 x-2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전개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공식을 쓸까요? 그렇죠? 저걸 전개하려고 하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을 이용하시는데, 자, 불러볼까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2x가 뭐다? a고요. 1이 뭐다? b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개를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2x를 뭐 해야겠어요? 우리가 세제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괄호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3 곱하기 2x를 제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b를 곱하는데 b는 어차피 1이에요. 그래서 1은 우리가 곱하나 마나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a가 뭐가 되냐면 2x가 되는 거고요. 자, 1은 우리가 제곱해도 그대로 1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b를 세제곱하면 1을 세제곱하는 부분이 되는 부분 맞죠? 그래서 요거는요 바로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부분을 계산한 게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x 전체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8x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자, 2의 제곱은 3입니다. 그러면 3, 4 얼마다? 12x 제곱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 곱하기 2죠. 1은 제곱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3, 2는 6이 돼서 6x가 나오는 부분이고, 뒤에 상수항은 1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일단은 이렇게 고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이걸 전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x 세제곱의 개수를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제가 조립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특정하게 x 세제곱만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x 세제곱이 나오는 경우는요, 여기서 8x 세제곱하고 여기는 뭐다? 상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8x 세제곱하고 뭐를 곱한다? 마이너스 2를 곱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차항이 나오려고 하면 2차항하고 몇 차항이다? 1차항을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자, 12x 제곱하고 뭐다? x를 곱해 주시면 x 세제곱항이 나와요. 그래서 특정한 항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마이너스 16x 세제곱하고요. 어떻게 됩니까? 12x 세제곱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량 계산하면 개수끼리만 계산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은 얼마다?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전체를 전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항만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괄호를 몇 개를 만들어서 2개를 만들어서 그 항이 나오도록 조립을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 전개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구분 잘 하셔야겠습니다.